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람을 운영하는 데 대한 지혜 1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경영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대부분 직원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최악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솔루션을 찾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우리 사장님들 마인드를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기업은요, 사장님 역할이 한 90% 넘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는 회사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또 인위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방치하면 절대 자연적으로 저절로 정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은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꽤 쓸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개인 업무 서류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하라는 원칙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담당자가 퇴직하면 그 사람이 진행하던 업무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한 이력이 회사 내에 축적되어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이 개인 책상 서랍에 있다. 꺼내야 됩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죠. 이거 엄연히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지식이고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담당자가 퇴직하더라도 그 때문에 회사 내 그 업무가 사라져서는 안 되죠. 물론 사람이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에 직원들이 그 업무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의 지식, 기술,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위 기업의 지식 경력이라는 것이 기본이죠. 그리고 회사의 원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한 후에 몇 년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업무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퇴직하고 난 뒤에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업무가 과거 몇 년 전 수준으로 다시 후퇴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매일 진행하는 업무의 과정과 최종 결과가 회사 내 지식으로 계속 축적돼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업무 서류부터 개인 서랍 속에서 꺼내도록 하세요. 업무와 관련한 기획서나 근거 서류, 각종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그리고 결제받은 서류, 품위서 등 개인이 아닌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파일링을 하도록 하세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회사 표준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그룹웨어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업무 과정이나 결제받은 서류들이 다 그룹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상 업무 서류를 개인 서랍에서 꺼내어 회사 자산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기업 사장님의 사람 운영에 대한 12가지 지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경영 원칙.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업무를 진행하기 이전에 초기에 제대로 업무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라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초기에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인사 툴 중에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직무의 역할과 수행 과제, 그리고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놓는 문서죠.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자격, 경력, 요구 수준 이런 것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서 작성할 시간에 뭐 물건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더 팔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초기 업무 세팅을 하기 위해 그만큼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을 한 뒤에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인원수가 늘어나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직원 수가 6명, 7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직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생기면 권한 위임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업무를 완결하는 결정권을 위임하든지, 아니면 중간 보고를 하게 하는 책임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해당 직원이 완수해야 할 업무 범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어쨌든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를 정하지 않으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업무 펑크가 날 수도 있고요. 꼭 직무 기술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툴이 있다는 자체가 사전에 업무 세팅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라는 거죠. 자, 이상은 처음부터 업무 세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